오늘 미드나잇까지 같이 해요. 오른손 힘줄을 선보이게 된 건 어떻게 나오게 된 디테일일까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제가 되게 좀 신경을 써서 연습을 했다, 중요한 넘버인 것 같다라고 느꼈던 그 모든 곳에서 팔을 걷고 좀 이제 맨을 죽일 듯이 이게 손을 뻗는 장면이 있어요. 비지터의 정체를 보여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제가 생각한 대본에서의 그런 상상력은 무엇이었냐면 비지터가 되게 커졌으면 좋겠다였어요. 이 무대를 다 찍어 누를 것 같은 그런 기운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서 상상한 거는 그런 거였죠. 헐크라는 작품에 나 헐크스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뭐 배너 박사가 갑자기 이렇게 커져가지고 이게 무대에서 구현하기에는 어떤 한계적인 부분들이 있잖아요. 뭐가 있을까 비지터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이 분위기를 완전 엎어버리고 뭐 압도할 수 있는 무엇이 있을까 하다가 생각이 났어요. 처음에 할 때는 고민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은 좀 만화 같을 수 있잖아요. 해보고는 싶은데 상황이 어떻게 될까 하다가 앞에 부분에 어떤 이 오른손에 대한 능력을 좀 관객분들이 조금은 알 수 있게끔, 그래서 그게 너무 튀지 않게 심어보자, 뭐 그렇게 해서 오른손을 좀 많이 이렇게 문지르거나 좀 돌리거나 핑거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넣어봤죠. 자, 중간에 빵을 갖고 나오시는데 먹지 않고 장난치는 이유가 궁금합니다. 처음에는 먹었는데 연습할 때 먹어봤는데 불편하더라고요. 불편해서 안 먹고선 무엇을 할 수 있는 걸 찾아보자. 뭐 그래서 여러 가지 마음으로 이제 빵의 껍질을 벗기거나 뭐 우리 작품에 나와 있는 그 인간의 이중성, 뭐 그런 마음으로 이제 하죠. 빵의 겉껍질을 뭐 벗긴다거나 속마음을 좀 꺼낸다거나 뭐 이런 식의. 디어가카 넘버에서 타자기 치시고 난 후에 그냥 두지 않고 각 맞춰서 정리해서 놓으시는데 그 이유가 있으실까요? 있어요. 이런 거를 또 보시네요. 제가 쓰지 않은 것처럼 이유가 있습니다. 아무도 가지고 무언가를 하지 않은 것처럼. 디어가카 때 정말 즐거워 보이시는데 실제로도 즐겁게 연기하고 계신지 궁금해요. 아니에요.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네, 즐겁지 않습니다. 비지터로서 연기를 하고 있는 거죠. 신성민 비지터 회차를 볼 때마다 부부에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일깨워 주려고 하는 듯한 감상을 많이 받습니다. 사연드리고 싶어요. 일깨워주려. 야, 뽑을 게 없네요. 뿌듯하네요. 네. 야, 이에 대해서 배우님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거는 뭐 그냥 맞는데? 네. 일깨워주려고 하는 거예요. 소름 돋는데요, 이거 지금? 그래요? 왜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네 입으로 얘기해야 돼가 있어요. 너의 입으로 너의 죄를 얘기를 해야 돼. 또 전제는 있어요. 얘기를 하든 안 하든 데려갈 거야. 근데 내가 말해주는 게 아니라 네 입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네가 아는 거야. 라는 마음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말할 기회를. 신성민 비지터 약간 보고 싶어요. 가민에게 명령을 해! 요 부분에서 맨의 넥타이를 잡고 대사를 치시던데 맨에게 어떠한 감정을 느끼셔서 그러시는 건가요? 맨한테 어떠한 감정을 느껴서라기보다는 제가 맨한테 주고 싶은 압박이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감정을 느끼든 사실 비지터는 상관이 없어요. 인정을 해야 되고 굴복을 시켜야 되고 어떤 여러 가지 방법들을 써보죠. 1, 2, 3번, 4, 5, 6번을 썼는데 안 되니까 7번을 쓰는 거예요. 성민 비지터는 손가락을 문지를 때 항상 오른쪽으로만 동그라미를 만드시는데 그 손짓을 볼 때마다 움직이는 시계 바늘이 떠올라서 흥미로웠어요. 핑거 스냅으로 비지터가 멈춘 시간 속에서 우먼과 맨, 플레이어들을 원하는 대로 조종하는 수단의 연장선으로 손 굴리기를 하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시계바늘이 떠올라서 흥미로우셨다고. 이 생각은 안 했어요. 조종하는 수단이라기보다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주고 싶었냐면 이 판을 언제든지 뒤집을 수 있다. 1번, 2번 하다가도 뒤집을 수 있다. 내가 3번, 4번 기회를 줬는데 근데 7번까지 안 가고 2번에서 갑자기 내가 뒤집어 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어떤 캐릭터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좀 쓰는 거죠. 그런 생각이에요, 저는. 미니지터는 와인병의 향을 항상 시향하곤 하는데요. 이것은 단순히 향을 음미하기 위함인가요? 아니면 맨의 계급적 위치를 상기시켜준다거나 혹은 기타 비지터로서의 모종의 이유인 건가요? 이런 제가 생각은 맨의 계급적 위치를 상기시켜 준다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까지 봐주신다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을 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관객분들의 상상력을 굳이 저의 어떤 정의로 인해서 이렇게 좀 차단하는 느낌이 들어요. 공연을 보는 데 있어서 그 주체는 관객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저의 생각이지 뭐 어떤
정의나 네. 뭐 답은 아닙니다. 계급적 위치를 상기시켜 준다고 본다면 그렇게 보셔도 전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12시의 데이트 김지철과 만나요. 안녕하세요. 네. 미드나잇이네요. 철맨이 대령님에서 짓는 조소의 의미가 궁금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이제 대령님에 대한 어떤 충성심이나 어떤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게 너무 큰데 듣지도 못했고 보지도 못했던 그런 행동들을 이제 비지터가 얘기를 해줘요. 근데 저는 그게 정말 사실이야? 내가 알고 있던 그 대령님이 정말 그런 행동을 하셨고 이렇게 해서 이 가정을 지켰다고? 헛웃음을 제가 이제 짓는데 거기에 대한 조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거에 비지터의 얘기에 전혀 의심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믿게 되는 지금 그런 멘탈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는 다시 오면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액팅을 했던 부분이에요. 맨에게 우먼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요? 우먼을 위해 사는 맨인 것 같아요. 1937년, 38년 그 대숙청이 일어났던 때인데 지금까지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 그리고 누군가를 고발을 하면서까지 와이프를 지키려고 했던 인물인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저한테 좀 크죠. 가장 삶의 이유가 되는 첫 번째. 철맨 요새 비지터 사라지고 아내 달래주면서 곤봉이나 포크, 칼 등을 다 치우는데 원래대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인가요? 그리고 의자, 소파 등을 털고 위권 끝나고 잔을 제자리에 두는 등의 결벽증적인 태도가 있는데 이건 맨의 결벽증인가요? 아니면 결벽증을 가진 우먼을 배려하는 행동인가요? 첫 번째 질문에서는 다시 돌아갈 수 있다는 믿음으로써 저는 그렇게 행동하진 않았고 그냥 우먼 앞에 있는 회개한 것들을 다시 안 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제 치워버린 거를 얼마 전에 했어요. 예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데 사람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주위를 둘러보다 보니까 중식도랑 곤봉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다시 보면은 다시 또 생각이 날 거고 이미 이 사람은 없어졌고 나는 빨리 현실로 벌써 돌아와서 이 사람을 달래야 되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앞에 보였던 거를 저도 모르게 치웠었는데 근데 그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계속 그렇게 액팅을 하고 있고 두 번째 질문이 결벽증이라고는 또 제가 생각을 안 했고 그거는 뭐냐면 우먼이 저를 외면하는 순간이거든요. 그 외면을 하더라도 나는 우리가 원래 있었던 그 흐름의 그 분위기를 만들 거야 라고 해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질문 주신 분이 처음 봤을 때 본인이 해석한 맨이라는 인물은 가정과 사랑, 아내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같은 모든 것을 버린 삐뚤어진 로맨티스트 같기도 하고 고위직으로 가고 싶은 욕망을 위해 저지른 잘못을 사랑이란 변명으로 감싼 겁쟁이 같기도 한데 지철 배우님이 해석한 맨은 어떤 인물이에요? 내 질문 속에도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어떤 고위 간부가 되기 위해서 사람을 고발한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맨의 대사 중에서 이 나라가 지금 나를 이렇게 만든 거고 나는 너를 살리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한 거야 라는 부분에 대한 대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떤 나의 개인적인 어떤 욕심이랑 그런 것 때문에 아니라 나는 너를 지키려고 그렇게 한 거고 왜 나의 이런 행동들을 왜 이해를 못 해줘, 왜 저 사람 말만 믿어.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이 아니야.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한 거는 이 나라가 나를 그렇게 만든 거지 나를 미워하지 마. 다 우먼에 대한 얘기인 것 같아요. 나는 내가 어떤 거를 해서가 아니라 내가 정말 내 개인적인 욕심이 아니라 지금 이 대숙청 때문에 그리고 지금 이 시대 체제 때문에 이렇게 변한 거지 나는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시대적인 어떤 원망? 저는 그 부분이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철맨 비지터도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두 시즌 내내 많은 비지터들에게 털리고 있잖아요. 네. 현장에서 맨 비지터 배역 바꿔서 제일 당할 때 억울했던 거 한 번만 갚아주세요. 갚아달라고? 일단은 그 하나가 딱 있어요. 뭐냐면 제가 막 어떤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해라는 그게 있는데 그때 진짜 얄미워요. 정말 비지터들이 정말 얄미운데 저는 특히 성민이 형이 가만히 막 보고 있다가 말을 잘하네, 말을 잘해 이러면서 이렇게 가는데 와 그때 정말 얄밉더라고요. 그리고 석준이 같은 경우에는 나를 보면서 말을 잘하네 이러면서 약간 탁 그 카리스마가 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딱 갑자기 거기서 좀 멈추는 게 있고 얄밉지는 않아요. 근데 찬호 형은 입을 다물면서 나를 놀려. 그것들 받아. 환지도 막 이제 내가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얘는 다 벌써 보고 있는 상태에서 나를 보는 눈빛이 느껴져요. 너 말을 잘하네. 약간 이런 거. 그 부분을 이제 바꿔서 나중에 만약에 내가 된다면
그 맨들한테 한번 너 말을 잘하네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90도로 인사하고 한없이 아부하며 절대 권력에는 절대 복종하는 모습, 냉혹한 간부의 모습, 장인에게 인정받고 싶은 자존감 낮은 모습, 한껏 쫄아서 소파 뒤로 0.1초 만에 사라지는 모습, 그리고 너무 사랑하는 와이프를 감싸는 모습, 이런 맨의 100가지 모습을 극의 흐름에 따라 보여주시는데요. 언급하지 않는 다른 모습 다 포함해서 이 중에 맨의 가장 가식적인 모습과 가장 진실된 모습이 무엇일지 궁금합니다. 일단 가장 진실된 모습부터 합시다. 뭐 이제 우먼에 대한 어떤 행동들은 다 진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비지터들한테 가식적인 모습이라기보다는 대드는 모습인 것 같아. 그러니까 나는 너한테 꿀리지 않아. 네가 아무리 엔카베되지만 나도 직급이 있고 나 프로텍션 받았어. 그러니까 이제 그 가식적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떵떵거리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가식적으로 비춰질 수 있을 것 같아. 난 너한테 지고 싶지 않아. 나는 떳떳해. 뭐 근데 약간 한번 이렇게 하면은 네. 바로 그냥 네. 이런 거. 네. 속으로는 이제 무서운 거죠. 지철 배우의 맨은 위대한 권력에서도 신념이 꺾이지 않는 꼿꼿한 모습이 인상적이에요. 네. 그때 허공에 그리고 있는 건 유토피아가 맞나요? 네, 맞습니다. 유토피아 때도 똑같이 허공을 그리지만 위대한 권력과 대비되어 꺾이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네, 감사합니다. 극본상 맨의 마지막 선택에 대한 의미가 궁금합니다. 제 입으로 우먼을 고발하지 않기 위함이 가장 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끌려가면 어떻게 고문을 당해서 내가 입을 열 텐데 내가 그 고통이 싫어서 그냥 얘기를 할까봐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싶지 않고 그러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렇게 혼자 그 선택을 하게 되는. 맨 짜네. 짜네요. 맨과 우먼 집 소파와 쿠션은 진짜 편안합니다. 정말 편하네요. 네. 어. 그 앉는 순간 공연하면서 되게 긴장하거든요. 첫 곡 할 때 되게 긴장이 살짝 풀려요. 근데 다시 들어가서 20분 있다가 나오니까 미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앉으면 이제 뭔가 좀 마음이 편안해지는 그런 편안함을 주는 의자예요. 앉아 보시면 정말 좋은데 못 앉으시니까 아쉽습니다. 이거 진짜 언제 참 코로나가 없어지면은 공연 끝나고 나서 소파에 앉아보는 체험에서 진짜 편해요. 이번 극에서는 악기도 다루고 춤도 추는데 연습 기간에 안 힘드셨나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으로 힘들었는데 또 이렇게 도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행복한 도전의 시간이었고 지금도 계속 도전하고 있는데 잘 마음같이 안 되네요. 그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악기 연주, 춤, 연기, 노래 네 가지. 네. 가장 힘든 거 1번. 솔직히 가장 힘든 거는 연기죠. 그 다음이 기타, 그 다음이 이제 춤, 그 다음이 노래인 것 같아요. 네. 비지터 역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 지금 솔직히 말하면 진짜 전체적으로 다 어려운데 제일 힘든 거는 인간이 아닌 캐릭터를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열려 있다 보니까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내가 이걸 했을 때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 또는 너무 인간 같아 보이는 거 아닐까? 너무 또 이석준이 나오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 이석준 배우님이 연기하는 비지터를 보면 네. 처음부터 맨보다 음원을 목표로 삼고 방문했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 배우님의 생각 또는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예, 맞습니다. 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지터 캐릭터를 만들면서 참고하거나 도움이 됐던 부분이나 조언 혹시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연출님 말씀 듣고 대본 열심히 읽어보고 뭔가 이렇게 누군가를 따라하거나 참고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밤을 줘 넘버 끝나고 변호사 부인 역할에 플레이어를 에스코트 해줄 때 표정을 보면 많은 것을 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로 그냥 우먼의 반응을 살피는 그런 거고, 그리고 저는 또 하나로 변호사 부인과 함께 그런 슬픈 척 연기를 한다? 어떻게든 우먼의 속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런 느낌으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평화로운 공연 생활 끝!